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아니고 점심을 향해 가네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옛날 교실에서 어린이날 전에 신나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즐거웠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선택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픈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망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은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뇌는 되게 효율적이다.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AI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쓴 모든 문헌과 자료들을 읽어내는 거니까요. 자, 5월 5일 학부모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굉장히 힘든 날이 되실 수도 있는데 힘내시길 빌고요. 저도 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모든 피로감을 싹 씻어내리면서 무려 9시간이 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 마감을 굉장히 늦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해결하는데. 왜? 핵심은 디지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고요. S&P는 연초 대비로도 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은행 하락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고, 은행 하락들 중에서 지역은행 폭락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은행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14,000개 되던 은행이 4,000개대로 줄으면서 합병과 병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지역은행 뭐 다양한 은행이 있는 건 괜찮다라는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썼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병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페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지역은행과 대형은행의 통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최대 수혜주는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나쁘지만 대형은행들은 최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면 상당히 싼 값에 지역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분기가 지나고 나서 지역은행을 최대한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들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상당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당장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현재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들로 인해서 지역은행을 살 때는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만기 보유하게 되면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순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그 지역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형은행들은 상당히 좋을 것인데, 문제는 하나가 여기에 있죠. 미국이라는 곳은 주식시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처럼 대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야, 주가가 떨어져? 회사가 이상한가 본데? 야, 안 되겠다, 야, 예금 빼. 이 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적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빠져요? 야, 안 되겠다, 야, 위험하다, 야, 예금 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원래 은행이라는 거는 예대 마진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대출 내준 것에 대출의 성향들의 위험성을 잘 분석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쵸? 어느 은행도 레버리지를 안 쓰는 은행은 없어요. 은행이라는 사업 구조가 레버리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면, 은행의 핵심적인 기술은 낮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출을 내줄 때 대출하는 사람이 돈을 띄어먹을 사람인가 아니 띄어먹을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은행의 핵심적인 기술이자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땡길 때 큰 은행에 비해서는 좀 높은 금리를 땡기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출에 대한 실력이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거 상관없어. 주가 떨어지면 이상해. 빼. 그럼 예금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레버리지의 기축적인 바탕이 무너져 내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행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가가 흔들릴 것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마구 흔들릴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천명됐습니까? 예금자는 보호하겠다. 그러나 경영을 잘못한 주주와 경영진들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떡락이 되든 폭락이 되든 그건 니들 책임이지. 예금자들은 그냥 지켜줄 거야 라는 거죠. 주주가 책임지라는 말은 곧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과 저는 동의어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미국 시장이 이로 인해서 조금 아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이 미국 경제의 문제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물론 경제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파급되고 전염이 빡빡 돼서 코로나처럼 막 전염이 되면 그건 이제 그때는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이 너무 많이 자빠져 가지고 지역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인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전염은 매우 위험한 요인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전까지 지금 지역은행 몇 개가 무너졌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무너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채권왕인 건들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지역은행이 살아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빌 에크먼도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확산이 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보다 확산이 되면 그 말이 맞고요.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조짐이 썩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은행주들 중에 떨어진 것 중에서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빠진 게 아니라 합병이 철회됐거든요. 합병이 철회된 다른 은행하고 TD은행하고 합병하기로 했는데 그게 철회가 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뉴스 들리면 예금 뺀다. 이 상황들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금 빼는 것도 있지만 예금을 빼면 주가가 빠지겠네 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미국은 자유로우니까 공매도가. 백악관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공매도 금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협회. 그렇고 미국이 그럴 나라가 아니죠. 주식이 중요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파급될 가능성은 좀 있다 라고 저는 보여요. 이 지역은행 문제는 예금자와 대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문제로 인해서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더 일파만파 커지면 그때서야 상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행들 아주 어제 이미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팩웨스트가 장 마감 후에 57%나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50%가 넘게 마무리되었고요. 빠지면서 그 다음에 웨스트 얼라이언스도 여기도 이제 회사 팔 거야 하니까는 장중에 60%나 빠졌다 38% 마이너스 끝났고요. S&P 지역은행 ETF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을 보실 때는 이제는 꼬리가 완벽하게 몸통을 흔드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빠지고 회사가 부실하고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엔 차후 문제고요. 지금 이쪽은 주가가 빠지면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더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가 못 견디고 예금자가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예금이 빠지는 그런 상황.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더 들어와서 더 빼고 그거 더 빠진 것을 예금자가 보고 놀래서 모바일로 예금 대형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넘기고 이런 순환 열차가 지금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이 순환 열차를 끊어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끝낼 것이냐 관건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예금이 빠졌다 안 빠졌다의 문제는 넘어간 것 같고요. 심리적 전염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국 경제의 붕괴로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쯤 되면 당연히 조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그때까지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조금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악재고, 그 다음에 부채 협상 또 하나의 악재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미국을 끌어당기는 악재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호재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호재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오늘 애플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2.9% 올라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래서 장중에는 0.99% 빠졌는데 2.9% 올랐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맥북이라든가 이어폰 뭐 이런 다른 기기들은 다 빠졌어요, 예상보다. 그런데 아이폰은 예상에 부합하면서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미국 주가 하락과 지금 은행권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려졌지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0.25% 금리를 올렸고요. 그래서 3.5에서 3.75%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중기 목표인 2%로 낮추기 위해 더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으며 3월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현재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몇 주 안에 어떤 결정을 하든 연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6월 달에 동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유럽 쪽의 차이신 중국 제조업 지수가 50에서 49.5로 떨어졌고요.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중국이 활성화돼야 좋은데 이것이 좀 문제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확신을 지금 모두가 갖고 있죠. 끝난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원화 환율이 1340원까지 가던 환율이 1317원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서 그쪽에서의 원화 약세 압력은 하나 줄어들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하반기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지 여부가 원화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그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와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흐름들을 보면은 다들 조금씩 엇갈리는데 그 유럽, 프랑스 뭐 이런 독일 다 나쁘지 않아요. 서비스업 지수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유로존 전체도 55.0에서 56.2로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올랐고,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유럽이 53.7에서 54.1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 미국의 챌린저 그레이 그 고용 변화율 감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66,99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89,000명이었었는데요. 4월 달에 감원 계획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감원 계획 증가율은 175%, 175.9%를 기록했고요. 지난달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319% 감원 계획이 증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감원 계획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감원 계획은 있는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9천 명에서 24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주 평균은 24만 6천에서 24만 9천으로 좀 늘었고요. 연속 실업은 144만 3천에서 140만 5천으로 요건 뭐 조금 또 줄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전기 대비 6.3%나 증가했어요. 전월은 3.3% 증가했는데 전기에는 6.3%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고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고용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계속해서 그 고용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쪽으로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무역 수지는 706억 달러 적자에서 642억 달러 적자로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차분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속상할 것 같으네. 아유, 안 됐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혹시 옆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논에 물을 댔어요. 보이나?
예, 논에 물을 댔어요. 논에 물을 대서 이제 이 상태로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좀 뭐랄까요, 저는 이 계절에 산의 초록이 제일 좋아요. 나무에 새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이 흐름들이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참 이런 걸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을,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 귀여움에 그것들을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연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5월 1일까지 연속해서 5월 5일? 5월, 예, 연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신나는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